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이 압박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통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이 앞뒤로 잘 안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약간의 뭐 저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이런 식의 반응이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거 외에는 따로 이상하게 뭐 뇌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설명서 제가 구강 먼저 조금 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구강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확인을 했던 게 이쪽 부위예요, 보호자님. 제가 그 마치 저는 그러니까 그 MRI 찍을 때 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오셨을 때 제가 입을 살짝 열어서 봤었을 때 편도 부위, 네. 편도가 부어 있었어요. 그때 잠시만요. 그때 이쪽 편도하고 네. 그리고 반대쪽 편도하고 예, 이렇게 예, 부어 있었는데 예. MRI 촬영 진행을 하면서 애기들이 삽관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인후두 부위가 다 확인이 돼요. 네. 근데 그 후두 부위에도 궤양성 변화가 있다고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두 부위라고 하면은 이 혀 안쪽,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하고 이 안쪽까지 전체 다 어느 정도의 염증성 병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가장 흔한 게 플라그예요. 치석에 의한 그런 건데 아이는 이빨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감염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된 상태고 예. 이빨 자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감염성. 그래서 의뢰를 했잖아요. 네.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 이제 반응성으로 어느 정도 구내염이 생긴 상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남아 있는 건 GSPC라 그래가지고 고양이 치은염, 구내염, 인두염 복합증이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예후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예. 거의 평생 안고 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수의사들이 질환을 접하지만 성공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잖아.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처음에는 항생제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전에 계속 또 먹었던 게 아마 항생제 관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먹어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은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요.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약간의 저용량을 먹어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량이 한 킬로그램당 0.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도 안 잡혀요. 그래서 보통을 쓰면은 0.5가 아니라 1에서 2 정도. 세게 네, 좀 세게 먹어야 돼요. 대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간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만약에 회복 차원에서 조금 진행을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간보호제하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고용량을 해서 조금 먹이면서 증상 개선되는지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그래도 반응이 있다 확인되면은 용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단약을 좀 진행을 해보는 방법인데 결국에 단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스테로이드를 엄청 장기 복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간 손상 때문에 그렇죠. 기대 수명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전에 킹이가 그랬었거든요. 네. 특별히 항암제 이외에 스테로이드제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간 손상 막는 네, 약을 같이 간보호제하고, 먹였어요. 네. 먹였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조금 이 아이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 약을 쓰는 건데 쓰면은 사실은 달고 네. 안 쓰면은 쓰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게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생명하고 직결되진 않아요. 그렇겠죠. 네, 사는 기관하고는 연결 대신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죠. 먹을 때마다 조금씩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침 삼킬 때마다 조금씩 사람처럼 그렇죠. 따갑거나 네, 그럴 수 있고 이런 질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회복하고자 어느 정도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은 그거는 이제 생존 기간하고 약간의 이제 연관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를 결정을 조금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척수액을 검사한 이유가 네네. 이게 혹시 이제 감염 때문에 네네네, 그런 맞아요. 검사를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어디에서 염증이 네, 혹시라도 그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뇌척수액 검사도 지금 이거는 원래 보행 때문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보행할 때 디스크뿐만 아니라 음. 그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라는 그런 그 장액성 물 같은 거에 네. 그런 물에 혹시 다른 감염 요인이 있지 않을까?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던 건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다행히 거기에서 이상이 없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제가 콩이가 일반 뭐 발치를 해서 나아지는 구내염이 아니라는 거는 네. 제가 다른 병원을 다녀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네. 저 역시 입안에 저번에 선생님이 네네. 꼭 뿌리라고 네네, 해주시면 맞아요. 그거를 수시로 뿌려주면서도 입안을 이렇게 보는데 보면 항상 빨갛게 발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애가 당연히 뭐 입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아프니까 네네.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을 하루에 50에서 100ml 네네네. 정도 주사기로 하루에 2번을 나눠서 간급을 하면 화장실도 어떨 때는 제가 안고 이제 그냥 화장실에 내려다 놓고 그러면 해요.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지가 또 볼일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제가 데리고 가서 안고 오고 하는데 네네. 최소한 저는 입은 그냥 솔직히 이렇게 강한 약을 쓰고 싶지는 않고 네. 중요한 건 허리인데 네. 동물이다 보니까 저도 디스크를 알아봐서 알지만 디스크는 이게 막 저리고 아프고 막 그게 고양이가 되어보지 않은 이상은 사실 뭐 너무 근데 고양이가 심지어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네. 강아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고양이들은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하면 거의 외상성이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바깥에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제 생긴 디스크가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보통은 디스크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처치 방법은 당연히 뭐 내과적 처치, 그다음에 수술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수술할 단계는 아예 아니고요. 그리고 압박 정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심하게 압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후지 마비가 와요. 네. 질질 끌고 다니는 뭐 사람으로 치면 강원래 같은 그렇죠. 기다라이브스. 근데 어느 정도 신경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행을 하거나 아예 뭐 뛰거나 이런 건 못해도 아예 못해요 뛰는 거는. 네 그런 걸 아예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행 그렇죠. 자체는 가능한 상태. 그래서 내과적으로 좀 처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엔세이드기라고 하는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줘서 보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게끔 삶의 질을 조금 개선시키는 네.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인데 안타까운 거는 고양이는 엔세이드 자체에 대해서 콩팥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 약이. 네, 그래서 보통은 일회성으로 한 대 저용량으로 맞는 거 아니면 거의 안 써요. 먹으면은 거의 콩팥 망가진다고 보면 돼요. 신부전이와요. 아 그러면 안 먹을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네. 보류가 아니라 아예 안 먹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구제로 먹는 뭐 약지어서 먹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라고 주사로 맞는 방법이 MPSS라고 해가지고 이번 하루 하면서 주사로 맞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 소염작용도 있지만 붓기도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척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의 붓기를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그 디스크가 조금 붓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압박이 약간 풀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심하면 끝이죠. 아, 나 맞다 디스크 있지. 아, 축구하면 안 돼.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렇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조금 풀리거나 하면은 펄쩍 하면 거의 다시 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스테로이드 제제다 보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나서 오히려 가끔씩 더 심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네 하면서 팍 뛰다가 현재 앓고 있던 디스크가 더 심하게 압박이 되거나 터지거나 해서 간혹가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동안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투약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을 망가뜨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약 투여하는 것 자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뛰거나 이런데 조금 제한이 있어도 그래도 보행을 한다면은 강한 약 쓰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저도 그리고, 선생님 의견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또 진통제가 있어요. 이 진통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가바펜틴이라 그래서 신경 진통을 조금 잡아주는 약인데요. 예. 먹으면 대신 잠이 조금 와요. 예.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는 뭐 콩팥 망가뜨리거나 간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건 없다 보니까 뭐 보행 자체는 이제 원활하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이가 갖고 있는 통증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신경 진통 조금 잡아주는 그렇게 무리 안 되는 약 선에서 일단은 관리를 조금 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제가 알기로도 고양이는 디스크가 잘 없다고.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네, 콩이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이건 트라우마예요. 아마 밖에서 사고가 났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 길에서 살 때? 네네. 아, 그리고 약간의 골절도 의심이 된다고 적혀 있긴 하는데요. 예. 골절 같은 경우는 CT에서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울산 영상 원장이 네. 적은 걸 보니까 약간 척추 프랙처가 부러졌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척추가. 내 척추가 이제 약간 미세 골절 예. 이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검사가 아마 CT일 거예요. 예. CT가 도움이 될 것같아요. 근데 어차피 CT 찍어서 그게 확인이 돼도 처치는 없어요. 수술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아, 뭐 큰 뼈가 이렇게 뚝 부러졌으면 당연히 수술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예. 그런 게 부러져 있거나 해도 어차피 수술은 아예 안 돼요. 그렇죠. 또 시기가 너무 지났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찍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면 저번에 제가 볼 때 그 선생님한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잖아요. 네네네. 가슴뼈 골절이 있어가지고 잘못 네. 붙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길에서 학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찼든 어디 치였든 아마 그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척추의 디스크가 발생.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다니는 애들은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죠. 네, 그쵸. 저도 그때 그 제가 찍었던 엑스레이에서도 여기였잖아요. 예. 여기 약간 어긋나죠. 약간 옆에 틀어져 있는 네네네 네. 위에가 딱 연대 딱 이 부위예요. 네. 11, 12 사이라고 그랬죠. 13, 12, 11 예. 여기 사이예요. 예. 여기가 역시나 지금 좀 어긋나 있고. 그래서 제가 얘를 잡을 때 네. 보통 고양이는 틀을 이용해서 잡거나 하는데 얘는 차 밑에 있는데 제가 손으로 당겨도 반항을 못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잘 못 움직이니까. 아팠나 봐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T11, 12가 흉추 11번, 12번 사이 부종으로 인해서 IVDD가 그 디스크 압박을 의미해요. 이거에서 염증 반응으로 판단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골절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근데 이거는 확인 위해서 CT 필요하지만 찍어도 딱히 처치는 진행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가 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경추 목쪽하고 허리 그쪽에도 이제 추간판 속질에 디스크 안에 색이 약간 탈수화가 있대요. 탈수화는 수분기가 거의 없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거의 없다. 확인됐고 뇌 신경이나 뇌 실질 자체는 특이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선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위로 툭 치고 올라오죠. 네네 뭐 파인 것처럼. 네네 여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툭 하고 올라와 있죠. 이게 지금 디스크가 압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척수 신경 큰 신경이거든요. 이게 큰 신경인데 밑에 있는 까만 디스크가 위를 축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통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움직임이 없어요. 맞아요. 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혹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이거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 아이에게 적합한 주사 있잖아요. 네네. 주사를 마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약은 네네. 먹고 그런 치료나 제가 뭐 TV에서 보니까 침 치료도 있고 이러던데 침 그런 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병원에 침을 제가 놓긴 하는데요. 예. 놓으면서도 이게 침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 먹는 약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도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증거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은 그거를 쓰고 싶은 저도 거. 확실히 이제 보장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렇게 증거 자체가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 네. 침도.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간이나 콩팥 네, 데미지 없는 약으로. 그 신경 진통 그 약한 약 예. 대신 좀 졸릴 수 있다는 거. 네. 그 약으로 조금 관리를 해보고요. 예. 그 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반응이 있다고 하면 반응이 없어도 말을 못할 뿐이지 통증은 조금은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주기적으로 먹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